자, 서울 아파트 꿈꾸는 나 너무 욕심인가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비슷한 글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뭐냐면 서울에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15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나마 살만한 데 살 것 같은데 이게 나라냐? 라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살만한 집 같은 데들은 아무리 봐도 막 15억씩 해. 근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데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나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살려고 마음 먹고 이제 조금 돈 좀 모았는데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파트는 사실 누구나 원합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도 나는 서울 복잡해서 싫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큰 목돈이 생겨서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서울에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 주변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돈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 산다, 이게 인생의 목표인 분들도 많죠. 그러면 누구나 원하기는 하지만 정말 누구나 살 수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서울 집값은 비정상이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형님들도 서울에 집 사는 거가 어렵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저 많은 한강변 아파트에 도대체 누가 사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거랑 아주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둘 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 먼저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거 바라나요? 이런 평범남 없어요? 노후 준비가 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키는 한 178이면 좋겠어. 그리고 나보단 나이가 많아야 돼.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다니는 분,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을 원하는데 이런 평범남 없나요? 내가 너무 많이 바래? 자, 그리고 남자들도 똑같이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눈 낮아요. 근데 좋은 여자가 없네. 왜요? 저는 평범녀를 찾습니다. 저보다 한 3살 정도는 어리고요. 키는 한 165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외모는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유 같으면 좋겠어요. 뭔 아이유가 평범녀야. 배려심 많고요. 착하고요. 맞벌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자 어디 없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말하는 그 극히 평범. 이거는 뭐예요? A and B and C and D죠. 그러니까 다 갖춰야 돼, 사실. 이쁜데 성격이 괴팍해요. 이런 걸 원하는 분은 없어요. 능력은 많은데 바람을 피워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갖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뭔 평범이야. 상위 5% 찾는 거지, 사실. 그러면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야, 걔네가 널 왜 만나겠냐 도대체.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연애상담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요,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모도 가꾸고 직장도 잘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성격도 고치시고 취미도 갖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정답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상대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울 아파트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서울 아파트. 자, 서울 가구 수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근데 이 가구 수라는 건 약간씩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서울 가구 수는 약 398만 가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다 포함했고 외국인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냥 거의 400만 가구가 있는 거예요. 가구. 혼자 살아도 한 가구죠. 그런데 그 서울에 아파트는 몇 개인가? 그럼 서울의 아파트는 154만 개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가구 수 대비하면 한 40% 정도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게 평범한데?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여기서 60% 탈락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위 40%다. 내가 원한다고 해도 6명은 아파트에 못 살아요. 아이유 키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유처럼 생긴 거 말했다고. 진짜 어떻게 댓글창 관리해야 됩니까? 아이유 키 얼마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비둬야 돼 이거? 아이유 키가 무슨 상관이야. 청담동에 13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는데 키 145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이유가 당신을 안 만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화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유처럼 생긴 이쁜 여자친구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고집하는 순간
4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6명은 아예 살 수조차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전 몸테크는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몸테크라는 게 뭐예요? 보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연식 30년 넘은 아파트들, 이런 데 살면서 막 고생하는 거죠. 막 주차도 잘 안 되고, 집도 막 좀 춥고, 수리하기도 좀 뭐하고, 막 녹물 나오고 막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사는 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는 걸 몸테크라고 하는데, 이 몸테크를 안 하려고 봤더니 서울 아파트의 17%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몸테크 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또 추가로 탈락하는 거야. 서울의 아파트가 가뜩이나 없는데 그 아파트에서 20%는 또 뚝 떼고 나머지에서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게 대부분 요즘 또 젊은 분들이 또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다 보니까 주차가 좀 잘 돼야 된다. 근데 주차가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이 세대당 주차 대수가 적습니다.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가 불편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하 주차장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과거에 2000년대 뭐 초반 아니면 1990년대만 해도 지상 주차장이 있는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지하 주차장 만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그러니까 재건축 몸테크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이런 곳들은 이 주차가 힘든데 여기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없는 서울 아파트에서 몸테크 떼고 지하 주차장이 좀 있어야 돼. 그럼 여기를 또 떼요. 그럼 남는 게 얼마냐? 또 추가로 탈락합니다. 이런 분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저희는 30대 부부인데요. 저희는 좀 오래된 데 좀 살기 싫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있다면 서울 아파트 중에서 5년 이내로 지은 신축급 아파트 있죠. 신축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대기업 맞벌이입니다. 왜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못 사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의 물량만 있는 게 서울의 신축 아파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요 뭐 크게 안 바랍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을 원해요.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너무 낡지 않아서 몸테크는 좀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아파트를 엔드 하잖아요. 그러면 20%도 안 됩니다. 서울 인구에 1000만 명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200만 명도 채 못 살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신축으로 가면 뭐 더 적고요.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많은 거 바래? 내가 20년짜리 구축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조금 있고 그냥 애들 키우기 좀 좋은 집이면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20%밖에 안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연식은 지금 20.9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급성장을 하면서 강남, 노원 뭐 이런 데들이 사실상 뭐 연기 신도시죠. 목동 이런 데.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하면서 계속 지금 확장을 해왔잖아요, 수도권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성장하면서 연식이 계속 쌓여버린 거예요. 이건 재건축을 막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을 좀 규제하는 정책들을 피다 보니까 연식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평균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 안쪽으로 조금 그래도 신축에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는 그런 구조의 집들은 극히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뭘 원합니까? 저희는요 지금 이제 애가 있어요. 우리 영식이가 지금 뱃속에 있어요. 영식이가 3살이에요. 이런 분들은 집을 구할 때 이런 걸 구해요. 저는요 솔직히 14평 아파트 못 갈 것 같아요. 18평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도 25평형의 방삼화이 방삼화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포기하면은 방 2, 화 1까지는 갑니다. 그렇지만 거실과 부엌이 좀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서울 아파트값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다. 상승률 1위는 노원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서울의 아파트는 평당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이게 고가가 아니고요. 평균이 4천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서울에 뭐 20년 안 된 그냥 지하주차장 있는 평범한 25평 방삼 화이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 10억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애가 둘이어서요 30평대는 가고 싶어요. 그러면 13억 2천만 원이에요. 아무리 적게 봐도. 그런데 이 기사는 21년 1월 기사예요. 지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를 찾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를 찾아요. 이것처럼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위 10%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위 10%. 그러면 그 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 내가 그만큼 부자면 되죠. 그럼 내 소득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 통계청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구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이 월급이에요. 월급여가 상위 10%가 월 1,128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위 20%는 한 762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은 상위 10%가 한 1억 4천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1억 4, 5천 정도 받아줘야 되고 상위 20%만 해도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 1억이 돼도 상위 20%인데 상위 20%도 그런 평범한 아파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큰 차이는 자산의 격차까지도 있습니다. 자, 저 가구 평균 소득은 뭐 젊은 사람도 있고 기성세대, 노년층도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당연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이미 일을 한 지가 20년 됐고 뭐 30년 됐고 15년 됐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소득도 높은데 열심히 돈을 모았고 집도 있었기 때문에 자산도 높아졌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소득, 자산 둘 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건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뭐가 있어요? 뭐 내가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나 어떤 창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은 좋을 수 있어도 모아놓은 돈은 없죠. 당연히 사회생활 기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한 대기업 맞벌이 부부여도 모아놓은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 중에는 나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는 소득이 좀 낮지만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 자산이 있어서 나보다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소득순으로 집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상위 10%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집은 못 가요. 왜냐면 그 집에는 이미 나보다 더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내 선배들이, 내 인생 선배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집. 이게 너무 기준이 높아요. 상위 10%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이 없다. 그런데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발심이 생겨요. 왜냐? 아니 내가 뭐 많이 바라냐고. 그냥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뭐 많이 바래?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많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희망은 있습니다. 국가에 요구를 해야 돼요. 이제 뭐 선거도 막 다가옵니다. 그러면 국가에 요구를 하세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바라는 걸 많이 만들면 돼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탈락되는 부분이 뭐죠? 아까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가 10개 중에 4개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강남에 살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나는 뭐 강북에 살아도 되고 강동, 강서 뭐 딴 데 가서 살아도 되니까 빌라 말고 좀 아파트에서 애 키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가 아닌 게 6개예요. 아파트가 4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몸테크는 못 하겠어요. 몸테크 하기 싫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몸테크를 안 해도 되면 뭐예요? 재건축, 이 막 연식 30년, 40년, 50년 된 아파트들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결국에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 20% 물량이 또 나옵니다.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해 달라가 사실은 핵심이겠죠.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정리하면 이거겠죠. 빌라 살기 싫다. 아파트로 바꿔달라. 그리고 낡은 데 살기 싫다. 재건축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내가 가고 싶은 집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만해지겠죠. 그럼 바로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부자들만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 같은 거 하면은 막 20억짜리가 30억 되고, 뭐 빌라들 막 재개발 해버리면은 거기 원주민들 막 2억, 3억, 5억 버는데, 그러면 부자들만 돈 벌잖아요. 이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소유권자들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하진 않습니다. 무언가 이득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무언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 돈 버는 거를 막겠다. 거기서 다 세금으로 회수하겠다. 절대 못하게 하겠다. 막는다고 해서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게 아니고 몸테크해야 되는 아파트가 갑자기 재건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바꾸는 게 나아요. 왜냐? 그래야 나한테 기회가 옵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 나보다 더 부자들이 그런 집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비는 거예요. 지금 살기 싫은 빌라들이 아파트로 바뀌어야 누군간 거기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던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고속도로 이제 인터체인지인데 차들이 꽉 막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차들이 나가야죠. 앞에 차들이 나가야지 내가 들어가지. 근데 야, 나가지 마. 아무도 나가지 마. 저기 앞에서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막고 있으면 뭐 바뀝니까? 저 사람도 집에 못 가고 나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거는 현실과 다르다. 요즘 사람들이 빌라 가서 살려고 하진 않는다. 실제로 저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신혼부부들 중에 거의 75%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빌라에서 살 거라면 결혼을 안 한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실제 요즘에 빌라 살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별로 없긴 없죠. 그렇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세상은 인터넷이 아니라 밖에 있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절대 빌라는 안 살 거고 뭐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남녀가 막 서로 싸웁니다. 막 다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막 하고 있는데 실제는 밖에 있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내 주변에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제가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생각보다 젊은 부부가 합심해서 빌라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뭐 일반적이지는 않겠지만 있어요. 아예 시작부터 이빨 꽉 깨물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반지하에 사는 신혼부부도 꽤 봤습니다. 많진 않지만 대부분 상담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다 보면 어디 재테크 마인드 있는 남자 없어요? 라는 여자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디 재테크 마인드 있는 여자 없어요? 라고 찾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야 이거 뭐 어떻게 뭐 소개팅 앱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 아껴가지고 저축하고 투자하라고 했더니 집 밖에 안 나와. 맨날 집 안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건지 만나지를 못해 서로. 뭐 견우와 직녀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뭐 소개팅 앱을 만들어야 돼? 자산 넣고 월세 거주 넣고 하면 점수가 높아져. 차 벤츠, 월세, 뭐 청약통장 없음, 그다음에 월 20% 저축하면 점수가 바닥이야. 이런 앱을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은 뭐 소수긴 하겠지만 빌라에서 시작하는 부부들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되게 너무 잘했다, 좋다, 앞으로 플랜 잘 짜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포기하고 답을 못 찾는다고 해서 뭐 돈 쓰거나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이러고 사는 분들 대비해서 누군가는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모습은 조금 뭐 빌라고 뭐 힘들고 이러겠지만 결국에 누가 이기냐? 경제적으로는 이분들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는 싫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도 돼요. 대신에 원망도 없는 거죠. 원망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결국에 또 기회를 잡아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다. 물론 집값 폭등한 거는 욕먹어도 쌉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아니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탈한 거지, 집값 안 올랐어 봐 그럼 내가 샀지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집값 오른 게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오른 걸 어떡하냐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놀고 있고 방치하고 있고 그냥 내가 자포자기 하고 있는 게 정당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집값이 올라가지고 허탈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지금 놀고 있는 게 정당화가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 넷플릭스 영화 뭐 봐야 돼요? 라는 글 쓰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에 넷플 신작 많던데 재밌는 거 추천 좀요. 그 시간에 공부하자. 많은 분들이 대학 졸업하면은 공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취업하면은 공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알려주지 않는 현실을 공부하셔야 돼요. 현실 공부.
저는요,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안 되면 되는 것부터. 돈이 없으면 돈을 모으는 것부터 하시면 되고요. 돈이 작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 기회가 없겠습니까? 돈에 맞춰서 기회는 있죠. 내가 보지 않는 것뿐이지. 서울에 내 집 마련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중랑구에 이제 신내동이 있는데, 신내동에 가면은 그 봉화산역이라고 있고요. 이 봉화산역 앞쪽에 뭐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0평 정도로 지금 골라봤습니다. 20평이 얼마냐? 그러면은 뭐 한 대충 뭐 5억에서 6억, 7억 막 이 정도 해요. 그러면 봉화산역은 어디죠? 서울에 약간 좀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약간 내려오면 있는 곳인데, 뭐 교통이 아주 편한가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못 살만한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집들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20평대인데 입구 들어오면은 주방, 거실, 침실 2개인데 요즘 스타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오래된 집이니까. 그렇지만 못 살 집도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이제 뭐 안방을 뭐 쓰면서 여기를 뭐 거실로 쓰든지 뭐 베란다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또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옵니까? 복도형이네. 아, 이런 사람들 꼭 나와요. 맞죠? 복도형이네요. 아, 저는 좀 복도형은 조금 별론데.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지하주차장이 아닌가요? 지상주차장인가요? 지상주차장이면 어떠냐고요? 뭐 못 살아요? 못 사냐고, 여기서. 그냥 좀 살아, 좀. 지상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가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뭐 모든 차를 다 지하에 넣는 건 아니지만 지하주차장도 있다. 그리고 놀이터 있나요? 네, 놀이터도 있습니다. 아, 놀이터가 조금 별로 같은데 키즈카페 가세요. 키즈카페 가면 되잖아요. 급할 때 놀기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네도 2개나 있는데 6억? 6억대면은 괜찮은 거예요. 서울에서 6억대? 역세권? 살만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6억이면요 대출받고 해도 2억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2억을 언제 모읍니까? 그러니까 빨리 모으라고요. 2억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100만 원부터 저축하는 거예요. 꼭 이 영상 보시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 무언가를 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